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 트래커 for 코리아 G4K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G4K에서 4.15 총선 의혹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1.0 버전으로 작성하였고요. 이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시작하기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다양한 사전 투표, 전체적인 4.15 총선 투표 의혹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리서치하였고, 특히 전자개표 분류기와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4.15 총선 전체적인 투표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부분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4월 10일, 4월 11일 사전투표 후에 4월 12일, 13일, 1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데이터의 흐름을 가지고 어디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데이터 흐름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사전투표 1일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전투표장 CCTV는 없습니다. CCTV를 가리도록 일괄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몇 개의 사전투표장에서 사전투표가 일어났는지 저는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측 보시면 CCTV 없고 국민들의 감시가 있고 본투표에서 같은 참관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보자면 우측에 있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하고 명부조회 단말기가 사전투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폐쇄망을 통해서 조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 집계도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명부조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회한 사람이 투표를 했다라는 카운트를 분명히 명부조회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 명부 시스템에 아마도 DB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자에 대한 통계 수치를 중앙선관위에서 11일 저녁 이후로 발표를 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 사전투표 2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감시는 있고 CCTV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지시로 사전투표장 CCTV는 없었고요. 데이터 흐름을 찾아가 보면 어디서 비어 있을까요? 네, 동일하겠죠. 사전투표소의 단말기를 통해서 방문한 국민들의 사전투표
대한 조회 이후로 명부조회 대상자를 대상으로 투표했다라는 카운트를 한번 했겠죠. 명부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폐쇄망을 통해서 했었을 테고요. 자, 4월 10일, 11일 이 와중에 아마 마지막 날 11일 날 언론 발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 누적 기준 16.46%로 집계,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봐서는 선관위의 시스템, 즉 임명부 시스템에서 사전 투표율에 대한 통계 수치를 계속 누적해서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서 10일 날 발표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1일부터 뭔가 투표율에 대한 기준 발표가 있었습니다. 16.46%. 그리고 계속적으로 명부 시스템에는 선거인이 사전투표한 사람들에 대한 명부가 기록 중이겠죠. 자, 그래서 사전투표 마지막 날 4월 11일 날 저녁에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10일, 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총 4,399만 4,247명 유권자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12일이네요. 10일, 11일 사전투표를 하고 12일경에 최종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이러한 수치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1174만 2677명이 픽스가 된 인원이고 이 인원 숫자 그대로 4월 15일 저녁 개표할 때 본투표 이후로 사전투표 개함할 때 이 인원에 대한 투표지가 쏟아진다라는 가정입니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죠. 선관위 명부 시스템에서 사전투표 인원을 총 카운트로 마감, 즉 사전투표 선거 명부 명단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부에서 이 인원에 대한 카운트를 했고 선거 임명부가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컨대 사전투표를 하면서 명부 시스템에 명부 인원 조회 이력을 남길 테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대상자를 카운트할 거고 사전투표 대상자에 대한 건수만 카운트가 아니라 해당 투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등록을 했을 거지만 저희는 시스템을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국가적인 선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대상자도 카운트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에 이미 선거 임명부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선거 임명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대상자 카운트 통계 정보를 언론 방송에 공개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4월 11일 사전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4월 12일, 13일, 14일 3일 동안 사전투표지가 전국 각각 알지는 못하지만 특정 장소에 CCTV 없이 참관인 감시 없이 보관되고 있는 첫날입니다. 저희는 이 당시에 중앙선관위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냥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화면상으로 서버의 흔적을 본 결과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즉 분류 시스템과 선관위 DB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그 화면, 그 영상 안에 있는 자료 보면 기초 코드 갖고 오고 DB 업데이트를 때릴 때 여기 있죠. 정식 버전 2020-0412 등록 중. 이 화면으로 비추어 볼 때 4월 12일 일요일 날 위온의 기초 코드에 대한 업데이트 최종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국가적인 작업 네. 투표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죠. 선관위 입장에선. 그래서 4월 15일 이전에 어떤 리허설이나 뭐 통합 테스트 같은 걸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기초 코드에 대한 업데이트 전산 작업을 했다는 흔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뭐 그 서버 작업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흔적으로 봐서 4월 12일 날에도 선관 직원들은 나와서 특히 전산팀에서 어떤 작업을 뭐 확인일 수도 있고요. 최종 업데이트 작업을 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사전투표 용지는 CCTV와 관련 없이 어디엔가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사전투표 용지가 보관을 시작한 지 이틀째입니다. 여전히 참관인 감시 없고요. CCTV 없고요. 장소도 모릅니다. 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사전투표 용지가 어디서 관리되고 이게 어떻게 글쎄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흐름도 여기선 단절돼 있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전투표용지가 지금 우주로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월 14일 화요일. 네, 마찬가지죠. 사전투표용지가 보관을 시작한 지 3일째입니다. 국가 투표일인 4월 15일 바로 전날. 공성감 TV에 나와 있듯이 한 선관위 직원이 개표 시스템 당일, 즉 4월 15일 전 리허설 작업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 리허설 작업이라면 한 바퀴 통합시키는 거죠. 엔드-투-엔드 시스템. 즉 실제 단말에서 개표 시스템, 명부 시스템, 전산센터까지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리허설로. 우리 개표 시연할 때 한 바퀴 돌리듯이 여기서도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네트워크 단말기 통합 테스트를 그 전날 했을 것으로 그 영상에 나오는 선관위 직원 말에 의하면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4월 15일 투표 당일입니다. 아마 투표장에 명부조회 단말기를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 당일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을 때 수집하고 최종 공표하고 이제 최종 입력을 할 때 투표 개표소에는 개표 집계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망으로 연결돼서 개표 시스템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흐름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개표 시연할 때 전산 쪽 관련 담당자가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투표 당일에 당일 투표를 개표를 하고요. 그 후에 아마 중간에 제가 참관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녁 10시 정도 전후에서 야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야식에 맞춰서 사전투표를 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요.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CCTV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들이 수시로 동영상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본투표 용지가
특별하게 보관되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소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도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성감 TV에 나온 화면 캡처인데, 자, 개표가 시작하고 특히 이제 본투표함을 개함할 때 개함부 상단에는 이와 같이 선거 임명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투표통 안에 총 투표 개수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투표 인원이 상단에 이렇게 각 관할 지역별로 이게 최종 투표 개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에서 선거 임명부를 클릭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고, 클릭이 아니죠. 뭐 이렇게 종이에다 체크를 하죠. 선거 임명부를 작성하고, 아마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은 모르지만 해당 투표통에 들어가는 선거 인원에 대한 카운트를 해서 기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통 위에 있는 인원수와 선관위 홈페이지가 지금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 내에 있는 해당 정릉 제4동 제1투에 대한 숫자하고 비교해 본 결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투표에서 이 투표통 안에 있는 총 투표 개수는 2727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투표가 개표가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투표에 대한 전체 선거 임명부라고 해야 되나요? 임명부라기보다는 전체 건수죠. 건수를 확인을 했었던 걸 확인했고, 이번에는 당일 투표 중에 당일 비례 투표지를 개표할 때 여러 가지 영상 중에 나온 화면 중에서 당일 비례대표 부분을 이제 삼선동에 있는 삼선동 제3투에 있던 개표 사무원이 이제 최종으로 개함하고 이제 하나하나 뭐 확인하는 그 카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표하기 전에 이제 최종 작성하는 중에 있는 숫자들을 이제 랜덤하게 화면에서 캡처해서 따온 건데, 여기 2612표라고 되어 있고, 삼선 제3투, 삼선동 제3투에 2612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라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료 중에 랜덤하게 선정을 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본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를 개표를 시작했을 때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사전투표가 개함을 시작할 때, 아까 본투표 개함할 때는 전체 투표 인원에 대한 레포트 될 수 있는 어떤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성북구로 알고 있는데, 공성감 TV에서 공유된 영상 위치가요. 이 당시에 사전투표소에는 뭐 이런 우측에 있는 사전투표록이라고 쓰여 있는 한 장짜리로만 붙어 있고, 이 사전투표 통 안에 총 선거 투표 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는 없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개함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없는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지가 개함이 되고 실제 분류기를 돌릴 즈음에 이제 공성감 TV에 나오시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 집계표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본투표에서의 투표통에 있는 선거 인수를 표시한 그 정보들이 이 관내 사전투표 집계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집계표가 이제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보자면, 여기 관내 사전투표 집계표에 있는 이 수치들, 예를 들어서 정릉 1동 3828, 선관위 홈페이지 지금도 다운받을 수 있는 최종 투표 결과 엑셀 자료 보면 정릉 1동이 3828표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정릉 1동의 관내 사전투표가 3828, 3828표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픽스된 숫자예요. 이 관내 사전투표 3828표 내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63대 36이 나눠집니다. 그죠? 이 수치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4월 15일 투표 당일날 저녁 밤 10시 이후로 사전투표가 개표할 때 배포된 집계표에 나온 수치가 최종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3828에 대한 숫자는 이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작됐든 안 됐든 저 3828은 이제 픽스된 데이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뒤에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지만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선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작업이 안 돼 있다면 오로지 3828에서의 수치값에 대한 투표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투표지가 만약에 63대 36으로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시점, 분류기에 돌리는 이 시점에서 36대 63으로 분류기든 해커칩이든 뭐 어떤 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디지털 조작, 전자 조작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 250개의 투표소에서 가능하겠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뭐 부여 개표소에서 뭐 사실 그때 발생한 것도 뭐 100표, 200표 뭐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오류율은 사실 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 시점 사전투표가 개표되고 분류기를 이제 종이에 투표지에 넣어서 돌릴 이 시점부터 전자조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류기에 의한 조작을 여기서부터 250여 개의 전국적으로 모든 1000개 넘는 전자분류기에서 시작해서 분류기를 통하고 수집 확인하는 단계를 통하고 공표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참관인도 많고 설사 아무리 개수기가 빨리 돈다고 하더라도 발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저의 말의 의도를 이제 아시겠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내 사전투표 집계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공성감 TV에서도
이거를 계속 찾아 헤매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로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시 민경욱 의원의 그 영상을 공유하셨던 분의 개표 공표 게시판에 랜덤하게 찍은 그 영상 가운데 제가 랜덤하게 픽해서 찝어봤습니다. 찝어보니 이와 같이 전체 어차피 사전투표에 대한 전체 건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기에 이미 사전투표 직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 여기에 있는 수치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고정된 수치입니다. 물론 민경욱 의원의 투표 지역과 이것과는 이제 맞진 않지만 이제 다른 화면이에요. 이 화면과 이 화면 다르지만 제가 다운 화면에 의해서는 그렇죠. 이건 공성함 TV가 아니라 다른 분의 그 영상인데 사전 투표를 딱 찍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최종 개표 공표한 그때 그 게시판에 붙여놓은 그 종이에 있는 그 수치고 이 우측에 있는 게 지금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최종 투표 결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연수구죠. 연수구의 동춘동에 있는 관내사전 투표 건수고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은 1751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1126표입니다. 1126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488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256개의 선거구에서 1000개 넘는 분류기를 통해서 수많은 개표 공표 종이가 붙여질 테고 그 와중에 하나를 꼽아서 그 수치하고 실제 선관위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수치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우연치 않게 다른 수치는 다 조작됐는데 이것만 진실일 수도 있지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민경욱 후보가 나왔었던 이때의 여러 가지 영상에서 랜덤하게 찍으신 그분, 창간인 그분의 걸 보면 제가 이거 하나만 비교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말고 뭐 본투표도 많이 비교했고 여러 개를 비교했을 때 한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류기의 오차율을 저희가 찾으려고 했고 많이 오류가 났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와 같이 수치상의 오류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권 같은 경우는 뭐 예외일 수 있는데 부여가 아닌 경우는 지금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봐서는 분류기의 오류율이 조작률 36대 63을 넘기에는 오류율이 많지만 그 정도 분류기에 또는 투표 프로세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쭉 자료를 리서치하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보여지기는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그 선관위의 노하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물론 그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수만 명이 지켜보는 투표 시스템 내에서
투표 과정에서 조작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수치를 여러 개 비교해 보면서 이거 랜덤하게 찍어도 수치 오류가 많이 나겠지라고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다 수치가 한치의 오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 봤을까요? 그 한 번도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 2표 정도 차이 난 정도?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표 공표에 나와 있는 이 최종 수치, 특히 본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에 대한 수치조차 선관 홈페이지 최종 투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오류가 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치가 다 맞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리고 사전투표 중에 비례사전투표도 이건 공성감 TV에 있는 내용을 이때도 여러 개를 찍어서 보여줬는데 하나만 저도 랜덤하게 탁 찍어서 수치를 비교하니까 비례인데 관내 사전투표 동선동 2802표 그리고 69, 607 이게 정당별로 했던 그 수치가 여기랑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전투표뿐만이 아니라 비례 사전투표도 수치가 어긋남 없이 맞다. 이런 걸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서 비교해 본 결과 수치가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내심 분류기에 오동작이 있으면 이것들이 수치가 막 여러 개를 막 수치가 막 출렁출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오류 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시 말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리서치한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슈아님이 아시죠? 그 엑셀로 어렵게 고생하시면서 만든 자료 중에 사전투표를 나열하셨는데 사전투표 내에 관내사전과 관내사전의 연관성, 숫자상의 연관성은 없을까 해서 제가 광진구 을과 성북구 간만 떼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관내사전이 아무래도 우체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여기서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관내사전과 관내사전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관내와 관내는 의혹과 조작이 발생했으면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지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떼서 생각보다는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날 15일 저녁에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명부 시스템은 이제 마감됐겠죠.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때는 개표 시스템에 붙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이때는 개표 집계 단말기가 있어서 이제 개함하고 분류하고 확인하고 공표하면 해당되는 선거구에 대한 그 후보자별 취득한 득표율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입력할 때 이제 폐쇄망을 통해서 전용선이겠죠. 개표 시스템에 붙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개표 시스템에 실제로는 뭐 이런 정보를 입력하겠지라고 이제 예상한 건데, 해당 선거구별 공표에 최종 개표 정보를 입력하는 거, 뭐 등록 일자 등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이런 정보를 입력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투표 당일 사전투표 집계까지 해서 공표 즈음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보자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종합 추정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계속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기존 영상 중 랜덤하게 여러 케이스 비교해 본 결과 당일 투표, 당일 비례 투표, 사전 투표, 사전 비례 투표 등과 선관위 현재 최종 투표 결과 해당 건수는 확실히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 그 기반은 영상 공개된 것을 토대로 제가 앞에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1.1 저의 추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분류기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비교했지만 투표에서 쓰기에는 많은 허점이 있어요. 뭐 QR코드 인식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어 부분에 있어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트레이로 보낼 수 있는 로직 모듈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기에 의해서 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수치를 확인하고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분류기에서 조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케이, 뭐 부여 같은데 뭐 성북구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일부 분류기기에 대한 오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분류기 조작을 63대 36으로 하기에는 오류가 낮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개된 사전투표 총 장수가 1187만 3,362장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개된 사전투표 총 장수가 1,100만 87만 3,362장인데, 이 많은 숫자가 어떠한 사전 작업, 그게 뭘까요? 사전 작업 없이 이것을 36대 63으로 전자분류기에 의지해서 전자적으로만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비의 오류를 볼 때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이 티가 나요. 즉, 분류 작업에서 설사 뭐 야식하는 시간 틈을 타서 빨리빨리 분류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1100만 87만 3,362장의 투표지를, 사전 투표지를 전국 250여 개 선거구에서 1000대가 넘는 분류기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가능은 하나 너무 많은 작업이 있고, 너무 오픈되어 있고, 너무 많은 페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힘들다, 약간
뭐 상식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황상, 흐름상 어렵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자분류기는 조작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에서는 하기에는 너무 표가 많이 필요하고 분류해야 되고, 그 구간, 속이는 구간이 사람들이 너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관내 사전 투표 집계표를 이제 공성갑 TV에서 굉장히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찾게 됐는데, 제가 관내 사전 투표 집계표를 찾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 조작이 발생하려면 이 관내 사전 투표가 배포가 된 이 시점부터 분류기에서 막 이제 그 전자 조작이 막 일어나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 사전투표 장수가 나와요? 인원수가? 여기요? 사전투표요? 예, 지금 이거 사전투표 목록이잖아. 기른일동은 5,713명. 그게 어디 있어요? 이거 집계표를 따로 주는데요. 5천? 713명. 이게 사전투표. 고생을 하겠습니다. 간식을 드시고 주식을 사용하는 내려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식을 관람석으로 올라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야식 주는 그 시간에 뭐 다 졸리고 뭐 막 집중력이 흩어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영상을 자세히 볼 때는 글쎄요,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인원수도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고, 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막 우리 그 야간에 일하면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류와 집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전자분류기가 디지털 조작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조작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조작이 아니라 아날로그 조작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투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사전투표가 개함된 시점에 각 분류 담당자에게는 관내 사전투표 집계표가 교부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계표에 있는 수치에는 이미 고정된 수치고요. 이 안에 이미 36대 63이 만약에 전자조작이 아니라 아날로그 조작이라면 이미 36대 63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만약에 디지털 조작이라면
여기서 인계받은 그 사전투표지는 아까 1100만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비율이 36대 63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전자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36대 63으로 바뀐다. 이러한 가정을 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상 수치가 너무 많고 너무 오픈되어 있고 너무 많은 1000대에 넘는 분류기가 동시에 그렇게 발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흐름상, 정황상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위원장 공표된 사전투표 용지의 수치를 보면 최종 선관위 자료하고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조작이냐 아날로그 조작이냐의 시작은 이 시점입니다. 투표 개표 당일 저녁 10시 즈음에서 관내 사전 투표 직개표가 교부됐을 때 이 시점이 그 시점을 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이게 디지털 조작이 아니라 아날로그 조작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은 21세기에 뭐 아날로그 조작이 발생할 수 있을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4차 그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듯이 엄청 IT 기술이 발전한 이 시점에 그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감시가 없는 시점에 해야 돼요. 근데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에는 많은 참관인들과 많은 CCTV 그리고 많은 스마트폰 영상이 아주 난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과감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피해서 편안하고 감시 없는 곳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날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심플한 간단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더라. 그래서 3-1 바로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전국적으로 CCTV도 없고 어떤 보관에 대한 원칙도 없고 장소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헬스장인지 운동기구 넣는 장소인지 선관위 회의실인지 선관위 체력 단련실인지 어디든지 이걸 넣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CCTV도 없고. 3-2 다시 말해 추정이지만 해킹이고 디지털 조작이고 기타 등등 이런 거 말고 그냥 보정개수 수치만큼 빳빳한 신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날에 넣어 놓는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투표 개표 날은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TV 개표 방송을 봅니다. 사전투표 열리면 이긴다. 관련자 언급도 했었죠.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다른 유튜버가 올리신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4월 11일 관내 사전투표 한 후에 이제 이송 중인 겁니다. 우체국에서. 그래서 노란 상자에 1309장 10개, 13,090장이 화물차에 실리고 있어요. 이것도 특정한 분이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아무도 관리할 수 없는 이 표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투표 당일날보다 조작에 대한
변수가 확률이 너무나 높은 시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안 일어날까요? Why not? 왜 여기서 발생을 안 할까요? 조작이. (4월 11일) 저녁에 선관위가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1일 오후 6시 투표율 26.69%. 이게 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399만 4247명 중에서 1,174만 2677명. 아까 제가 2677 잠깐 좀 확인 좀 해볼게요. 2677 죄송합니다. 2677 조금 수치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네요. 11873 11873 11873 1174 1174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그 말은 선관위에 있는 글쎄요. 그 시스템에서 사전투표에서 했었던 그런 인원수를 통계적으로 다 카운트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수치가 이미 11일 날 오후 6시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앞서서 이미 투표 당일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전투표가 끝난 오전 6시 발표한 이 시점에 이미 조작을 위한 수치는 이미 다 픽스돼 있다. 즉 4월 11일 날 언론에 공개한 이 수치 내에 이미 36대 63이 이미 계획된 수치가 발표가 됐다. 실물은 모르겠어요. 실물은 모르겠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36대 63이 이미 이 시점에 계획돼서 숫자에 대한 세팅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추정이 개인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특정한 어떤 단체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4월 11일, 12일, 13일, 14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전투표 집계 합계수는 언제 그들의 시스템에 최종 입력되었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11일 저녁에 통계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미 된 것 같아요. 최종 입력이 이 시점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마 이거 발표가 11일 오후 6시라고 하니까 이 시점에 최종 입력이 된 거죠. 이 최종 수치. 이 최종 수치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안 바뀌는 수치예요. 이 토탈 총계 정보는. 그래서 좀 일찍 입력이 됐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전투표 통합임명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전투표 통합임명부는 사전투표에 누가 투표했는가를 리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전 법원에 이제 신청했는데 지금 사전투표 통합임명부 확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빳빳한 신권에 대한 조사. 이거는 가정컨대 이제 실물로 이제 아날로그 조작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높은 사전 투표율이 진짜일까? 부천에 있는 18,000명 그게 과연 투표했을까에 대한 부분, 그 수치가 정말일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자투표기에 대한 접근보다는 사전투표율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사전투표 통합임명부에 대한 접근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분석 보고서 버전 1.0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 투표율에 대한 수치에 대한 의심과 사전 투표 통합 임명부를 찾는 것, 그리고 4월 11일, 12일, 13일, 13일 날, 1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 저의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포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